네, 안녕하세요. 농민신문 이유리 기자입니다. 농민신문과 NH농협금융지주가 함께하는 MZ세대 자산 스노우볼 전략,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테크의 첫걸음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절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드머니를 잘 쌓아 올려도 이 절세를 모르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NH농협은행 이영빈 세무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농협은행 NH올백자문센터의 이영빈 세무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사회초년생에게 세금이란 영역은 아무래도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사회초년생들이 세금과 절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 이런 네.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받던 시절을 지나서 사회초년생이 되면서 네. 본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일을 하시면 근로소득이, 사업하시면 사업소득이, 퇴직할 수도 있잖아요. 네. 퇴직하면 퇴직소득이 발생하고, 또 나중에는 퇴직하고 나서는 연금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매매하시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런 모든 소득들에 세금이 다 붙습니다. 모든 소득과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세금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에 있어서 세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MZ세대 분들은 특히 이제 앞으로 돈을 벌어갈 나갈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따라오는 세금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네요.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이란 세금 업무를 가장 많이 접할 텐데, 연말정산 요즘에는 홈택스로 좀 손쉽게 한다고는 하지만 용어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좀 할 텐데, 연말정산 사회초년생들한테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말정산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답이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연말에 세금을 한 번에 정산한다가 그 뜻입니다. 네. 사회초년생 여러분들께서 월급 받으실 때 근로소득세를 떼고 받으시잖아요. 네. 떼어간 세금과 1년간 모든 소득을 한 번에 합쳐서 계산한 세금과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한 것들 중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더 많으면은 네.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만약에 원천 징수된 세금이 모자라다, 네.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이 더 많다, 이런 분들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되면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연말정산에서 아무래도 중요하게 챙겨야 할 건 각종 공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사회초년생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이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점이에요.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네.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것도 네. 똑같습니다.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액이 계산되기 전에 네. 과세 표준에 들어갈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하고요. 세액공제는 아까 설명드린 과세 표준을 가지고 네. 나온 세액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득세법이 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받으시겠죠. 네. 이런 분들한테는 소득공제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좀 저소득층이시거나 세율이 좀 낮은 구간에 속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교적 소득이 적은 청년층들은 세액공제가 유리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층들은 아직까지 네. 연차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세율 구간이 낮은 부분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네. 세액공제 효과가 좀 더 크다고 말씀드리긴 하죠, 저희가.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준비, 연말에 좀 바짝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대부분 그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소득세의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네. 이 12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모든 공제 요건을 갖춰 놓으시면은 다 네. 공제는 가능합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주택 청약 통장이나 IRP 같은 것에 뭐 네. 납입을 뭐 12월 30일까지만 하셔도 네. 다 공제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연말에 바짝 뭐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단 한 가지 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 부분은 네. 좀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그 네. 부분을 공제해주는 이제 제도인데요. 네. 근데 사용처나 아니면 사용 방법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공제 한도를 아직 다 못 채우신 분들이라면은 네. 신용카드 사용을 조금 자제하시고 뭐 네.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서 공제 한도를 좀 빠르게 채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뭐 얼마나 썼는지 뭐 다 알고 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이제 3분기 지나고 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신용카드 사용액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네. 공제 한도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네. 나 이때부터는 그냥 체크카드를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